안녕하세요.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종기씨의 남상미입니다.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정책, 꼭 필요한 정책을 알기 쉽게 소개해드린 프로그램이죠.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종기씨. 자, 오늘은 제로페이와 소상공인 정책 자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함께 해주실 분 먼저 소개해드릴까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과 조재현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조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그만큼 열심히 또 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2019년 소상공인 정책과의 핵심 사업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제로페이 들어보셨죠? 그럼요. 제로페이가 지난해 도입되었는데 올해 전국으로 확산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것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문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 제로페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제로페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제로페이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계좌 기반의 간편 결제를 말하는데요. 소비자 카드나 현금을 주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카드가 아니라 스마트 앱을 통해서 결제를 하는 건데요. 은행이 소비자 결제 계좌에서 가맹점 결제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좌 이체하는 방식.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저만 해도 카드가 뭐 한두 장이 넘고요. 또 다른 그 간편 결제 시스템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로페이가 탄생한 뭐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인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부담이 카드 수수료였습니다. 근데 그간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되는 카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최근에 많이 내렸죠. 맞아요. 성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는 계속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서 수수료 부담이 없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인데, 아니 그렇다면 결제 수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 거예요? 제로페이에 가입하게 되시면 소상공인의 경우에 평균으로 하면 0.3%를 그걸 받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대 실현이네요, 정말로. 네, 그렇습니다. 0.5% 이하를 0%대라고 하니까요. 네. 저희가 지난해 12월부터 제로페이 시범 서비스를 실시해 왔고요. 또 올해 1월 말부터는 그 규모가 더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가맹점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서울 영등포역 지하상가. 유동인구가 많고 소상공인 매장이 밀집한 핵심 상권 중 한 곳입니다. 우리 상가는 좀 너무 이제 상가가 지상에 횡단보도가 많이 설치되는 그런 관계로 지하에 유입되는 그 시민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로페이를 해서 좀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오는 그런 정책을 만들자 해서 영등포역 지하상가 중 현재 50여 곳에서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메리트는 수수료예요. 수수료, 카드 수수료가 이렇게 수수료 같은 게 안 나가니까. 일단 써보니까 굉장히 편하고요. 휴대폰으로 해서 입출금인 다 이제 입금되는 게 확인이 되고 손님들도 이제 따로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이 하시니까 편하다고는 하세요. 소비자가 직접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고 QR코드를 인식시킨 후 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구매 대금이 직접 이체됩니다. 별도의 앱 없이 현재 11개 은행 앱과 4개 결제 사업자 앱을 통해 서비스를 추진 중이고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SNS 보면서 알게 돼가지고 일단 소득공제도 된다 하고 수수료도 안 된다 해서 그런 장점 때문에 한번 시도해보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 가맹점도 많지 않고 그만큼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자영업자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있는 제로페이.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시스템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확산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영상에서도 확인하신 것처럼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가맹점도 좋고 또 소비자들도 좋은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 혜택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게 되죠? 네, 소비자들은 얻게 되는 가장 큰 혜택이요. 연말에 소득공제 있죠. 네. 카드 경우에는 15%, 현금의 경우에는 30%를 받는데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공용 주차장이나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 시에 이용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네. 공공요금이나 어떤 공공시설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예. 또한 또 중요한 게 참여 결제사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마케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쿠폰 지급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소득공제 40%가 정말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생각할수록 정말 좀 착한 결제 시스템이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어떻게 하면 이 제로페이 가맹점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온라인 접수가 참으로 좋고요. 네. 저희도 행정 처리하기도 좋은데요. 제로페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12개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이 있습니다. 네. 거기나 60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접수해 주셔도 됩니다. 네, 문이 활짝 열려 네. 있군요. 앞으로 이 가맹점들이 늘어나야 우리 소비자들도 계속해서 혜택을 볼 것이고 소상공인들도 좀 더 웃으실 텐데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 계획도 좀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갔고 네. 현재 가맹점 수는 한 5만여 개 많이 지금 증가한 상태이고요. 그렇네요. 저희가 이제 시범 지역별로 이제 시범 지역이라고 시도별로 한 4-5개를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서 전국 총 110개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전국 가맹점 모집도 시작됐습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019년 소상공인 정책과의 핵심 사업 그 두 번째를 좀 살펴볼까요? 소상공인 정책 자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소상공인 정책 자금은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은행에 가면은 신용이 낮다, 담보가 없다, 그래서 돈 빌리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또한 좀 장사가 잘 돼서 인력을 더 채용하고 또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가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금들이 이용이 되는 건가요? 금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3,500억 원 증가한 1조 9,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소상공인 자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경영안정자금하고 청년 고용이나 일자리 창출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 그리고 성장을 촉진하는 자금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 세 가지의 각 자금별 특징도 궁금하고 또 예산 구성도 좀 궁금한데요. 첫 번째 경영안정자금인데요. 소상공인이 매출이 감소하거나 경기가 어려울 때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은 올해 5,225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예. 다음으로 이제 청년을 고용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7,475억 원이 편성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6,8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게끔 좀 꼼꼼하게 신경 쓴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런 것들 잘 귀를 기울이셨다가 도움이 딱 되면 좋겠는데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에서 뭐 달라지는 내용도 있는 건가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금 규모가 이제 늘어나는 거 하나 하고 예. 두 번째로는 자율 상환제를 도입했습니다. 그간에는 그 대출금을 받으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예. 즉 다시 말해서 2년 동안은 대출 이자만 내고 3년간은 이자하고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예. 그런 형태였는데 금년부터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가 대출 약정 시에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이렇게 변동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재도전 특별자금인데요.
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거나 실제로 연체 중인 경우에는 어디 시중은행을 가거나 정책자금에 와서 자금을 빌릴 수 없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제도전 특별자금을 신설했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좀 특색이 있는 건데 점포를 운영하시다가 폐업하거나 어쩔 수 없이 폐업하거나 또는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해서 그 임대 계약이 만료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재기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그 막막한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그런 소상공인을 위해서 자금도 신설했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저기에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이걸 지원받을 수 있는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받기 위한 방법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저희 전국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가시면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이나 상시 근로자 확인증 이런 기본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 서류를 구비해 주시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전국 60개 센터가 있거든요. 네. 거기 찾아가셔서 상담하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즘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준기 씨. 자, 오늘 거의 마칠 시간인데요. 함께 해주신 그 소감 좀 궁금한데요. 소감이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쭉 올해 사업하는 것에 짚어본 거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수수료 부담 없는 제로페이 많이 가입해 주시고 그 주위에 있는 지인분들한테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좋은 건 또 널리 알려야 되니까요. 자, 함께 뛰는 경제의 친절한 준기 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융 지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